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역시나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 수영대회와 전국적인 관심사인 광주형 일자리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또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교류 협력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회인 만큼 당정 역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또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과 경제 자유구역 지정,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건설 등 모두 27건에 대해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 5.18 40주년 기념사업비로 162억 원의 국비 지원을 별도 요청했습니다. 전남 행복시대. 전라남도는 모두 43건의 도정 현안에 대해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과 국립심내혈관 질환센터 설립,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개교하기 위해선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만큼 대표님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 많은 국비 지원과 함께 관련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북한의 수영대회 참가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참가 등을 전향적으로 지원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협의회 이후 수영대회 주 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을 둘러보며 대회 성공 개최 의지를 알렸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면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게 될 텐데요. 이때 국립공원 무등산을 알리고 또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장불제까지 친환경차를 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오는 7월과 8월 2달 동안 무등산에 친환경차를 시범 운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효사에서 장불제까지 6.4km 구간에 친환경 가스차 3대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때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을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케이블카처럼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이 세계 지질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한 사람한테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차량이 운행되면 비포장 도로에서 먼지가 발생돼 탐방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차가 다니면서 탐방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친환경차라고 하더라도 탐방로를 도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환경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움푹 패이거나 도로가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안 좋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도로로 이용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도로 정비나 몇 가지 개선 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환경적인 훼손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원효사에서 장불제까지 친환경차를 운행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환경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며 환경단체들에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환경단체의 거부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환경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회 기간 동안 친환경차 운행은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무등산을 홍보할 기회라는 광주시의 입장과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환경단체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여론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리산에서는 케이블카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사전 5기에 도전하는 구례군은 이번엔 자신 있다고 장담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공원 지리산 자락의 구례군 산동면. 여기서부터 지리산 중턱의 종석대까지 3.1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구례군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환경부의 사업계획 제출을 목표로 주민 서명운동과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4차례 실패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구례군은 주민들의 요구와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그 인원이 한 3배 이상 정도는 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제성이 낮고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가 허가해주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했다며 허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례군의 장담과는 달리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습니다. 구례군이 이곳 산동에서 종석대까지 3.1km 구간에 이르는 케이블카 건설을 재추진하면서 환경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환경훼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부재인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설사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지리산을 끼고 있는 전북 남원군과 경남 산청군 등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도 뚫어야 합니다. 현재 전남에는 여수와 해남 등 2곳에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오는 10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 속에 구례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5번째 도전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성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똑똑한 영농기술, 이른바 스마트팜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이 늘고 있는 요즘 초보 농사꾼들이 농업진흥청의 자료를 활용해서 꿈을 일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공군 장교로 전역한 이장호 씨는 7년 전부터 딸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설하우스 농사의 문외한이었던 이 씨가 실패를 겪지 않은 데는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2,000제곱미터 넘는 딸기 재배 시설에서 스마트 기기 조작을 통해 손쉽게 온도와 습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딸기 생산량은 2배 가까이 늘었고 당도 높은 고품질 딸기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 환경 관리를 잘 하니까 그런 그 곰팡이라든지 뭐 이런 그 딸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품성이 좋은 딸기를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 30곳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은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 동안 축적한 자료, 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에 도전한 초보 농군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시행착오도 크게 줄였습니다. 농가가 기기를 조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소위 언어를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로 아마 곧 정착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체 시설 면적의 40% 이상까지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당시 주남마을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홍금숙 씨와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39년 만에 만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 나선 7공수 계엄군이었던 A씨는 5.18 행방불명자 유족들과 희생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남마을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홍금숙 씨는 A씨가 증언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모습을 보이자 손을 잡아주며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나주시 동수동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26살 박모 씨의 승용차가 79살 김모 씨의 1톤 화물차를 충돌해 화물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74살 김모 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은 서남해안 일대를 돌며 해안에 정박된 소형 어선 선회기 엔진을 훔친 혐의로 31살 전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낚시꾼으로 위장한 전 씨 등은 목포와 진도 해안가를 돌며 주변에 CCTV가 없거나 관리가 소홀한 선박을 물색한 뒤 심야 시간에 선회기 엔진 10여 대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들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선체가 세워진 목포 신항을 방문해 세월호 선체 조사와 후속 대책 추진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선체 조사가 끝나고 세월호 이전 후보지를 결정한 뒤 선체 보존 시설 등을 준공할 때까지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세월호를 목포 신항에 세워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가 광주를 찾아 국가관리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의 조기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인순 특위위원장과 신경민 위원 등은 오늘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을 찾은 자리에서 사립유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에듀파인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판정 현실화를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 사무실을 점거했던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하루 만에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광주 전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는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장으로부터 장애 등급 판정 이의 신청자에 대한 재조사 등의 약속을 받고 점거 농성을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17일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의 불법 주정차를 말합니다. 광주시 단속과는 별도로 일반 시민이 신고 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의 실물 경제 지표가 모두 작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